아이들을 숲에 두고 오자. 조용한 밤, 부모의 이 한마디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숲속으로 들어가고 결국 돌아오지 못할 길에 버려지게 되죠. 그 숲속에는 아이들을 유혹하는 집, 그리고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존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저 동화라고 알고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설정 자체가 너무나 잔혹합니다. 오늘은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이야기 속에 숨겨진 조금은 어두운 진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 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기 있는 코너 속 코너 동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헨젤과 그레텔의 배경을 좀 조사하고 왔고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동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제일 잘 알려진 동화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너무나 잔혹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아이를 버려버리는 부모, 그리고 어떤 마녀가 있고 마녀는 아이들을 잡아먹고 싶어 하고 결국은 아이들이 마녀를 또 오븐에다가 태워버려서 죽입니다. 정말 잔혹함 그 자체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사실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 제가 헨젤과 그레텔의 배경에 대한 설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데서는 이건 진짜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거는 완벽한 그냥 설이고 그리고 완벽한 픽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647년에 헤슨주에서 한 여자가 살해됩니다. 카타리나 슈라다라는 여제빵사인데 그리고 오븐에서 그 시신이 탑니다. 그리고 1960년에 이 집 근처에 땅에서 뼈가 발견되고 뼈 근처에 어떤 박스 있는데 그 박스 안에 조그만 진저브레드 그리고 진저브레드에 대한 레시피가 발견됩니다. 17세기에 카타리나 슈라라라는 여제빵사는 뉴른베르크의 어떤 진저브레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제빵사였어요. 근데 여기 이제 다른 남자 제빵사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빵사는 이 진저브레드 레시피를 받기 위해서 이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 남매끼리 가서 이 카타리나라는 여자를 죽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한스였고 자기 누나 또한 여동생은 바로 그레텔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 어디까지 진짜인지 어디까지 설인지 사실 완벽하게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헨젤과 그레텔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사실 유럽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슬프고 잔혹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1618년부터 48년까지 걸렸던 30년 전쟁은 정말 유럽 전체 다 공포 그리고 큰 기근에 빠뜨립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사람들이 겪고 있었어요. 수확이 파괴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먹을 것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 너무나 컸던 그런 시절이었고 기근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8세기 말에 아예 인도네시아 화산이 터지면서 그 재가 유럽까지 가는데 그래서 여름이 없는 한 해라고 불릴 정도로 하늘에서 태양이 안 보이고 수확이 망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제일 어두운 면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인육 풍습까지 갑니다.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절망했는지 아마 조금씩 알 수 있는 그런 역사적 배경인데 이 역사적 배경 바탕으로 그림 형제가 헨젤과 그레텔을 썼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화의 원조 보면 원래 엄마가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동화들 보면 새 엄마가 자기 남편한테 우리가 더 이상 아이들한테 먹을 거 줄 순 없고 우리도 살아남기가 막막한 상태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버리고 오자
라는 이제 이야기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동화 전문가의 어떤 해석을 보니까 그분은 아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와 숲속에서 발견되는 마녀,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은 사람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그림 형제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장하지 않았을 건데, 하지만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녀와 엄마가 결국 같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 동화를 보면 헨젤과 그레텔이 성공적으로 마녀를 죽이고 이제 다시 숲속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집으로 찾아왔을 때 새 엄마가 죽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인물을 통일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말 시대와 상관없이 혹시라도 부모님이 나를 버릴까봐라는 그런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기억났던 게 뭐냐면은 제가 한 3살, 4살 때 엄마가 나를 버린다는 것보다 엄마가 세수하다가 갑자기 세면대 안쪽으로 사라진다는 꿈을 그렇게 많이 꿨어요. 부모님이 이제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진짜 이 모든 세상이 결국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제일 기본적인 두려움, 제일 큰 불안감은 부모님들이 나를 버린다는 그 불안감이에요. 또 역사적인 어떤 배경, 즉 굶주림, 기근, 전쟁, 이 모든 것을 사실 결합시킨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보면 헨젤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마지막 빵을 이제 부수면서 결국 그 빵 조각들 떨어뜨리면서 집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이 빵조차 버려서 집까지, 즉 부모님한테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심지어 부모님들이 자기 버리는 것도 알면서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결국 이 마지막 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가는 그런 과학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어떤 부모들은 이 교훈을 이제 또 다르게 해석하는데, 이 마녀가 사는 집은 이제 막 진저브레드, 뭐 설탕으로 구성된 그런 집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아이들한테 야, 간식 너무 많이 먹으면 뭐 마녀한테 잡힌 거 봤지? 간식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극단적으로 이제 이게 교육시킨다고 하는데요. 헨젤과 그레텔은 독일에서 너무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그런 동화인데요. 항상 그 그림 형제 동화 이야기를 봤을 때는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잔혹할까? 사실 헨젤과 그레텔은 특히 부모가 아이들을 버리는 거고 살해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또 굶주림, 그리고 인육, 사례 막 이런 것들 다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하는 해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잔혹하고 끔찍하고 역사적 배경도 너무 어둡고 안타까운 그런 배경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림 형제들은 아이들한테 오히려 조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교훈을 건네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 무사히 결국 찾아오고 아버지와 이제 행복하게도 다시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동화의 잔혹함 속에서 긍정적인 마인드, 안타깝고 폭력적인 현실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어떤 나에 대한 신뢰감, 이 모든 것도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은데요. 동화들을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으셨다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Bis zum nächsten Mal. Tschüss.